경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용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촉법 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소년, 강력범 처벌 강화와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 재범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네, 강력 범죄로 소년으로 송치된 촉법 소년 경우에는 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은 약 한 35,39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 보면은 약 한 6,286명이었는데요. 2021년에 보면은 8,474명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수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늘어난 편이죠. 그러니까 예. 약 한 4년 사이에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고요. 예. 재범 비율도 보면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비율이 보통 한 1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성인을 비교해 보면은 성인은 약 한 4.5%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소년범인 경우는 약 한 3배 정도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년 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년 범죄는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짐작하는 겁니다만은 청소년 시기잖아요. 예. 보통 청소년 시기는 반항이라든지 또 또래 다툼도 많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주된 원인은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또는 가정폭력 또는 어떤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뭐라고 딱 집어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만은 예. 복합적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의원님 소년 범죄 재범률 12%나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높은 재범률 약한 처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촉법 소년에 대한 얘기도 나와서 지난번 10월 달인가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겠다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범죄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하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은 예. 그래 사회적으로 또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행 소년범에 대한 어떤 중범죄 저질로도 소년을 송치되면 약 한 최대 2년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은 굉장히 지능화되고 또 흉포화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처벌을 더 강화하면은 우리 사회로부터 또 경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정말 우리가 밀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적 공감대라는 전제 하에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찬반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충분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3세라는 기준이 예. 충분히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된 성숙도가 높은 시기냐 나이가 예. 그것이 아마 결정이 된다면은 저는 낮춰줘도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네. 우리나라 소년범에 대한 교육, 교정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 보면은 소년원에 송치가 된 경우, 송치가 된 경우가 있고 송치가 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송치가 된 경우에는 보통 사회 복귀를 위해 가지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송치가 안 된 경우에는 예방을 주로 목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또는 상담을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정을 보면은 특별교육이라든지 사회봉사, 보호관찰, 또 감모 이탁이라든지 등으로 소년을 송치하는 등으로서 이렇게 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소년 이제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뭐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흉포화되는 점점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모나 사회의 책임도 있지 않냐. 초점을 맞춘 교화 시스템도 뭐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의원님이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을 보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인성 발달에는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법안의 핵심은 소년범 성추행 처분을 받은 소년범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게 제 법안의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저는 강화 의무화하자는 게 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정 환경 범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년에게만 책임 묻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중요한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그 또한 부모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호자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라는 차원에서 법률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소년범만 교화, 교정하고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 가정 교육을 위해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정부와 가정 그리고 뭐 사회에서 어떻게 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소년범 부모에게 양육 프로그램과 참여 자녀 관리 약속 등을 담은 양육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떤 계약 관계를 볼 정도로 돈독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부모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정부도 그에 대한 관심을 좀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끝으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뭐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뭐 간단히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자도 특별교육 의무를 이수하도록 해가지고 소년범 재발률을 낮추고 보호자 책임을 강화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영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용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